안녕하세요. 정현식입니다. 오늘은 수조의 내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서의 사조가 수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패드 포함, 그리고 본체 및 연결 부분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 부재나 구조 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 패드에 고정하여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손이라든지 변형, 그리고 이동, 전도, 넘어지는 거죠. 이것듯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 변이를 고려하여서 가효성 이음 장치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내진 설계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수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화수, 소화용수가 화재가 발생하는 소화용수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근원인 이 수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구조 안전성은 누가 하느냐 하면 건축 구조 기술사가 구조 검토서를 작성해서 요즘은 이제 관할 소방서에다가 구조 검토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자, 수조의 내진. 수조는 지진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그리고 본체 및 연결 부분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에 수조에 내진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진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사진은 수조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제일 왼쪽 위에 상부에 있는 게 탱크가 저렇게 붕괴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급수배관, 예, 배관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저렇게 되어 있던 것이 지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기초가 변형이 되고 이 물의 수압이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수조가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수조는 이제 실무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수조도 있고 후시공으로 SMC 구조라든지 FRP 구조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 부분의 기초하고 이 수조에 대한 내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수조가 있으면 이렇게 수조에다가 이런 내진 스토프를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지 모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들 내진 앙카로서 딱 고정을 해서 수조가 흔들렸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조 단계에서, 자, 그건 뒤에 다 보겠습니다. 수조는 건축물의 건축 부재나 구조 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에 고정해서 파손, 변형, 이동, 전도, 넘어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수조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콘크리트가 지진의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되며, 무거운 콘크리트는 수평력에 저항력이 없어서 부서지거나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금 기초 패드를 쳐놨는 부분인데요. 저 위에다가 이제 수조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게 기계실 바닥이고, 지금 여기 올라가는 솟아난 부분이 지금 이 패드거든요. 패드를 원칙은 이렇게 철근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패드를 나중에 후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시공 이렇게 철근이 이제 기계실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고 난 이후에
형태를 짜가지고 무거운 콘크리트,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거운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 패드를 치게 되면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 지금 지진이 들어왔습니다. 왔을 때는 이게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기초가 넘어지게 왜 됩니까? 여위에 있는 수조도 이게 넘어지는데 이게 당연히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그래서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대 변이를 고려하여서 가요성 이음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수조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수조에서 물을 이제 공급받는 급수배관입니다. 급수배관인데, 이 수조가 지진이 발생 흔들리는 변이하고, 그죠? 이 배관이 흔들리는 변이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속부에는 이렇게 가요성 이음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부분들 보면, 자, 먼저 이렇게 이 하부분은 이제 기기실 바닥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닥으로 할 때 기초 패드는 철근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통으로 쳐서 패드가 견고하게 되도록 해주고, 이 수조에는 스토퍼를 대서 내진 앙카를 시공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면 급수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급수배관. 급수배관에는 또 가요성 이음 장치 설치를 하고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를 펌프로 가는, 소화 펌프로 가는 이 급수배관에는, 그죠? 여기도 가요성 이음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급수배관이라고 이야기하니 보통 수험생들이 아니, 급수배관은 설비에서 급수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방에서도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도 정의에 급수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수조에서 소화 펌프로 물을 공급해주는 이걸 급수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배관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실무에서는 이 급수배관이 사이즈가 뭐 고층 건축물 정도 되면 150에 200의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 배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수조하고 변이가, 급수 배관하고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가요성 이음 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실무에서는 이렇게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TPC라고 또 있습니다. TPC라고 하는 타일로드 펌프 커넥터라고 해서 펌프의 그 진동을 막아주는 그 그림은 제가 잘 못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완충작용해 주는 거.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급수배관 수조의 이 부분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안 쓰고 이런 TPC를 사용하는 현장이 있는데 이 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배관을 또 내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급수 내진할 때. 자, 1번 보면, 가에 보면 수조와 급수배관 연결 부위에는 가요성 이음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가장 먼저 가요성 이음 장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가요성 이음 장치에서 1.8m 이내의 급수배관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잡는 것을 횡방향 버팀대라고 합니다. 횡방향. 예, 버팀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관이 가는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잡는 것을 종방향 버팀대라고 합니다. 종방향. 이 종은 뭐냐면 따를 종자 해서 배관이 이렇게 가면 배관이 가는 방향으로 잡는 것을 종방향 버팀대. 배관을 크로스 아시죠? 십자가 크로스. 횡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것을
이렇게 잡는 것은 횡방향 버팀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느냐? 지진이라는 것이 이쪽 방향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도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도 흔들릴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잡아주는 그 지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횡방향 버팀대하고 종방향 버팀대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이 급수배관에서 이제 현장에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 타 현장에도 이렇게 기술 지원을 나가보면 급수배관에 대해서 내진을 하지 않는 현장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한 회사 그 담당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급수배관에는 내진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 아니 급수배관이 바닥에서 바삭 이렇게 붙어가지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게 가는데 굳이 뭐 내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급수배관 저 버팀대 저거는 원칙은요.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바닥이고 이 부분이 이제 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천장. 네, 천장이면 버팀대는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맞는데 이 기계실 같은 경우는 높이가 8m, 10m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장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천장으로 잡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지금 필름에서는 보통 보면 바닥에서 한 1m 정도 높이로 해서 배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1m 빼고 10m, 기계실 10m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9m인데 이 9m를, 그죠? 버팀대를 잡게 되면 이 버팀대를 보통 뭐 어떤 걸 쓰는가 하면 중공 원형인 버팀대 쓰는 거거든요. 쓰는데 25A, 32A, 뭐 40A, 그죠? 뭐 이렇게 50A,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버팀대의 그 굵기에 따라서 그렇게 버팀 사용할 길이, 최대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25A 같으면 이게 3.2m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2는 4.2m, 예, 40m는 4.8m. 그러니까 이 버팀대 이 길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를 만약에 이 버팀대를 25L짜리 사용하면 3.2m까지 빨리 사용할 수 없고 무한정 길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2A 같으면 4.2m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버팀대가 길게 되면 좌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굴 현상. 이게 영어로 하면 버클링 뭐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버팀대가 휘어버린다는 거죠. 버팀대가 휘어버리면 이 배관을 지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 수조에서는, 기계실에서는 이제 바닥 고정형으로, 지금 현재 이거 보면 바닥 고정형 현지 않습니까? 이렇게 횡방향이 종방향입니다. 자, 그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 하면, 자, 저기 보면 이 가해성 이음 장치에서 1.8m 이내에 횡방향 버팀대를 바닥 고정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가해성 이음 장치인데 여기 끝단에서 1.8m 이내에 횡방향 버팀대를 먼저 하나 잡아주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요 끝단에서 몇 메다요? 12m 이내에 종방향 흔든 버팀대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급수배관 길이가, 그죠? 만약에 이게 뭐 한 30m 정도 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길게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조에서 뭐 수조가 있으면 이제 우력식으로 그냥 쳐주고 여기서 1.8m 이내에, 그죠? 1.8m 이내에 횡방향을 잡아주고 요 가해성 이음 장치에서, 그죠? 요거는 1.8, 그죠? 8m. 여기서 또 12m, 그죠? 12m 이내에 이제 종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종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 뒤에서 또 하겠지만 횡방향하고 종방향은
기준이 있습니다. 횡방향은 11m 이내마다 버팀대를 시공해야 됩니다. 버팀대를 시공을 해야 되고요. 종방향은 24m 이내마다 버팀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방향은 이게 30m이니까 1.8m 잡고 여기서 또 12m 잡고 그죠? 형방향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되겠네, 그죠? 그럼 종방향은 이제 24m마다 잡으니까 여기서 하나 잡아주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버팀대를 바닥 고정형으로 시공을 해줘야지만 이 수조도 안전하고 급수 배관도 내진에 대한 만족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더 깊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 배관하고 수조는 내진을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버팀대를 지금 기계실 바닥 고정을 하지 않습니까? 고정을 하면 이게 내진 앙카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내진 앙카를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먼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이제 드릴링 할 거 아닙니까? 드릴링. 바닥을, 그죠? 드릴링. 바닥을 이제 구멍을 뚫을 거 아닙니까? 뚫고 난 뒤에 실무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야.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게 에어 컴프레서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구멍을 풀어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난 뒤에 세 번째 내진 앙카를 시공을 해야 되죠. 이래야지만 앙카가 튼튼하게 구조물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는 부분인데 통상 보면 이 2번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2번을. 그러면 이 내진 앙카를 박아도 그만큼 강도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 담당 감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내진 앙카의 그 건입 깊이라고 있습니다. 건입 깊이. 과연 앙카를 몇 cm 묻을 것이냐. 이거는 계산서에, 그죠? 계산서에 다 첨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 그리고 이 앙카의 규격을, 그죠? M8로 할 것인지, 그리고 12mm짜리를 할 것인지, M20mm 할 것인지, M16을 할 것인지, 이거는 다 이 계산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수조의 내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